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갈등으로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 중국이 손해볼 것이다. 이러면서 부분 합의가 아닌 완전 합의를 이제 원한다고 하고 있죠. 뭐 2020년 대선 때까지 타결 안 돼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미중 무역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뭐든지 하십시오. 아니 전망은 일단 중국의 시간 끌기가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이냐죠. 합의 안 보고 계속 끄는 거죠. 만만디 하면서. 왜냐하면 교체되는 정권에 따라 대응이 너무나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의 재선 불가능성도 상당히 본데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번 집권을 하면 거의 재집권을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서 하여튼 중국은 일단은 무조건 시간 끄는 거죠. 근데 미국은 트럼프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돼도 중국은 반드시 잡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잡지 않으면요. 미국판 세계 질서가 흔들려요. 일단 기축통화를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미국은 자유시장 민주주의 자기네들 가치로 세계를 통치하는 게 선한 통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아, 우린 더 할걸? 아유, 우린 일본 벌써 먹었고 중국 벌써 먹었어, 우리는. 안 그랬다니까? 근데 쟤네는 세계를 통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반드시 잡습니다. 이봉규 씨 의견에 왜 지금 반론을 하냐면 미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하고 우호 관계를 더 강화시키면서 중국은 발을 뺀다라는 각도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박쥐처럼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veig, 불투명한 태도로 중국과 관계를 맺어왔어요. 근데 한국 일각에서는 반중반중 이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가만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금방 찌그러질 규모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뭐 신남방 정책으로 해서 인도를 빼고 베트남으로 빼니까 뭐 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 해서 중국이 미국 제재에서 금방 뭐 이렇게 경제가 붕괴되거나 해서 우리가 멀리할 대상처럼 얘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미중 무역 전쟁의 전망은 아까 뭐 중국이 얼마나 버틸 것이냐라고 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버틸 것이냐도 똑같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같이 경쟁하면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자면 둘 다 얻고 있는 것보다는 둘 다 잃고 있는 게 더 많은 그림이고 문제는 둘만 어렵냐. 우리나라 같이 당장 타격받는 또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면 또 역시 다 죽자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머리 싸움이라기보다는 기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전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고 그렇죠. 이 상황이 쭉 진행돼 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여기서 기회를 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내부적인 정치적 이슈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래 중국이랑 협상할게라고 할 때 과연 중국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협상하겠다고 했겠느냐 아니면 미국 내 정치적 현안을 봤을 때 지금쯤 내가 타협했다라고 하면 미국 국민이 좋아하겠냐 아니냐 내부적인 논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58%가 이 전쟁에서는 미국도 손해가 크다라고 여론이 나왔대요. 네. 근데 장 교수 말이 정말 해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쪽이 죽거나 죽이는 관계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다 하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는 이 얘기를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군사적으로 한미일 동맹, 북중러 동맹의 대립을 상정하는 사람이 한국 내에 있습니다.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되는 순간 전력관계 하지 말고 이봉주라 그래 그냥 한국의 적이에요 저런 생각.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한미일 단위가 있고 북중러라고 할 때 누군가를 그 대립에서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예컨대 동서냉전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본토에서는 안 싸웁니다. 한반도 같은 데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300만씩 죽이면서 전쟁을 해서 양국의 갈등을 해소해요. 대신 죽어주는 건 우리예요. 마찬가지로 이 대립 관계를 지금 장 교수가 말한 대로 싸우면서도 협조해야 되고 공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속성으로 이해하려면 만약에 한미일 북중러라는 안보적 대립이 생기면 그것이 당장 1년만 대립 상태가 돼도 거기서 희생양이 되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대립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엮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군사적으로 대양 세력, 해양 세력, 대륙 세력 시기의 이 구도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